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각종 의혹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군 김 씨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자, 먼저 수원지검이 내일 오전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경선 과정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정의를 위하는 닉네임을 이용해서 전해철 후보가 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주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조사인 거죠. 네. 지난달 2일이었죠. 경찰 공개 출석 당시에 김혜경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개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국장님, 저 영상을 보면 당시에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출석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검찰 출석 때는 저 때와 비슷할까요? 좀 다를까요? 조금은 분위기가, 물론 출석하는 아마 김혜경 씨의 표정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조금 더 어떤 조사의 강도나 이런 것은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지금 경찰이 미리 기소 의견으로 낸 이첩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 아닌가요, 검찰은? 그렇죠. 이미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때,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검찰과 여러 가지 조율 속에서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는 분석이 뭐 유력하게 나왔었고, 그 뒤에 지난달 27일이죠. 그 해경궁 그 김혜경 씨가 사용했다는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또 이 자택과 경기도청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원지검에서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수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지난번 경찰 조사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해경군 김 씨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의혹이죠.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사건. 이 수사도 지금 막바지입니다. 검찰이요, 이재명 지사 기소로 방침을 지금 정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도 경찰도 이미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검찰의 수사주의를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 전 보건소장들이 몇 차례 자신이 그걸과 관련해서 압력을 받아서 뭐 자리에서 전보 조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출장 중에도 전화를 받고 나서 앰뷸런스를 구급차를 출동을 시켰다가 포기했다든가 네. 그리고 또 이게 성남시 당시 공무원들에게 뭔가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실 진술서 같은 것들을 네. 모아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취합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강제 입원, 그러니까 이 지사 측은 강제 진단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바로 시장으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서실장이 이 형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진술서를 다 취합해서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이 비서실장도 전 비서실장이죠. 예. 전 비서실장도 공범 혐의를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얼마만큼이나, 그러니까 시장에 단순하게 지시를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만 본 것이다라고 아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 실무를 가담해서 했다라면 네. 뭐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비서실장이 그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전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과연 실제로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범 묘미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리상 아마 검찰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강제 입원 의혹의 핵심 쟁점은요, 딱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친형 이재선 씨가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죠. 형님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저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또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제 형님이 저울증으로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중상을 입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수님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 6월 기자회견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지역신문을 보면은 애기 아빠가 너무너무 많은 비판글을 싣고 있다는 게 지금 증거로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걸 자꾸만 글로 쓰고 취재를 하러 다니니까 이재선 씨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집 부부와 우리 부부가 만나서 있던 자리에서 그런 약을 하나 준 적은 있어요. 자, 이재명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 씨가 어제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사필규정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보니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면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3년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기 전까지 남편은 정상적인 일반인과 같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 측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친형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자신의 친형이 조울증에 시달리던 나머지 덤프트럭에 운전을 하면서 돌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내죠. 아내인 박인복 씨는 무슨 소리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게 됐고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없었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가정이에요. 네. 그럼 정신질환이 있으면 시장이, 야, 우리 형 정신질환인데 잡아넣어. 그럼 잡아넣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없으면 그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질환 있는지 없는지는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뭐 네. 병원 진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설사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는데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네. 그 절차적 위법성이지. 그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죠.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두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 사항.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강제 입원 과정에서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과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먼저 나왔다고 얘기하는 형수. 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사실 이제 그 박인복 씨의 딸이죠. 딸과 네. 통화하는 내용에서 보면 강제 입원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 그 작은 아버지 강제 입원하고 내가 말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012년과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사실은 이제 박인복 씨 등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실제로 강제 입원 시킨 것이고 2012년도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어머니, 형들 이 사람들의 연명으로 해서 강제 입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실장이 공무원 8명의 진술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강제 입원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보건소장들이 이거 법적인 거부했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둘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게 이제 쟁점인 것이죠. 과연 이 과정이 이재명 시장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검찰 쪽에서 밝혀낼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 김혜경 씨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설지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